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힘들어진 이유는 중국의 성장은 첫 번째로 수출, 두 번째로 내수, 소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자입니다. 최근 수출이 중국이 잘 되질 않죠.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에 그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들도 미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이 전방위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수출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수인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중국이 소비가 거의 없었죠. 집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당연히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틀리게 거기는 아예 그냥 감금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힘들어졌고, 근데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막 농성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풀어줬어요. 근데 풀어주게 되면은 다시 소비가 막 활성화될 줄 알았더니 중국의 지금 소비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수가 살아나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 혼자서 디플레 걱정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 유명한 일본조차도 인플레가 최근에 물가가 드디어 거의 40년, 30년에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리네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혼자 금리 인하하고 있죠. 소비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출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 국가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건데 그동안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그렇게 높았었던 이유는 수출과 소비도 어느 정도 됐었지만 투자가 막대하게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GDP를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은 부동산이죠. 집을 엄청나게 짓습니다. 고스트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령도시라고? 건설을 엄청나게 해서 GDP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맨날 7%, 8% 했잖아요. 그 거대한 나라가. 근데 처음에는 나름대로 사람들도 소비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는 경제도 어렵고 소비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매년 그냥 수요 상관없이 공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유령도시라는 건 뭐냐면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요. 아파트만 쫙 있고 아무도 안 살아. 그야말로 진짜 고스트시티가 됐는데 그러한 미분양 주택이 지금 중국에 몇 개냐면 1억 3천만 채에서 1억 4천만 채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을 부양해서 하는 방법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양 계속 나타나게 되니까 부동산 시행업체들이 돈이 안 돌죠. 그러니까 그동안 대규모 투자했던 것들은 다 대출인데 이 대출 금리를 못 갚는 겁니다.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파산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쯤인가요? 그 헝다 사태 기억나시나요?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인해서 아직 살아났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현재까지도 그냥 거의 산소호흡기만 끼고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고 얼마 전에는 비구이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데 그 업체가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이자를 불과 300억을 못 갚아서 디폴트 직전입니다. 그 정도의 이자를 못 갚아서 지금 디폴트가 난 거니까 돈이 완전히 씨가 말랐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1위, 2위 업체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업체 헝다인 경우의 개발 프로젝트가 한 800개 정도 됐었다고 하고요. 1위 업체인 비구이안 같은 경우는 개발 프로젝트가 약 3,000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개수로만 따지게 되면 헝다 그룹 같은 게 무너진 게 한 4개가 한꺼번에 더 무너진 꼴이에요.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 개수로만 따져보게 되면. 엄청난 위기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투자를 했어요.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야. 돈 뺍니까 안 뺍니까? 불안해서 당연히 빼겠죠. 그래서 중국의 외국 자본들이 다 지금 철수하고 있어요. FDI라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성장을 이끌었었던 내수나 수출 투자가 마비가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금리를 내리고 있죠. 그런데 찔끔 내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효과를 시장에서 발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상당히 위기에 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덩달아서 중국이 위기가 빠지니까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가치도 같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원화 가치가 1260원이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1340원, 50원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국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실제로 국가 간의 그 무역 밀집도 이런 것들을 각 국가별로 재는데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여파를 많이 받을 나라가 우리 한국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국의 위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쉽게 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왜냐하면 더 이상 대출로 돈을 떠받치는 형태가 되기에는 중국도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도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